기초부터 심화까지 소상공인 기심정결 가맹거래법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라는 강의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이지은 가맹거래사 사무소의 이지은 가맹거래사입니다. 강의를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현재 이지은 가맹거래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등록 156호 가맹거래사입니다. 자, 우리 주제가 가맹거래법, 프랜차이즈법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거를 내가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도 잘 찾아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식 명칭은 보시다시피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내가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포털이나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가맹거래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으로 가맹거래사에 대해 업무 영역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28조에 가맹거래사의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조 1항을 보시면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는 거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입니다. 정보공개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일단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사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브랜드를 오픈하려면 10평 기준에 5천만 원이 든다. 그리고 가맹비는 얼마고 교육비는 얼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현재 전국적으로 몇 개가 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브랜드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떤 사항일 때 계약이 해지되고 종료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관한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문서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정보공개서를 계약서 형식으로 설명해 놓은 게 가맹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등록 하고 싶다, 난 하기 싫다라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는 필수 사항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맹거래사들이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수정이나 이에 대한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요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이고요. 이것들은 내가 A라는 브랜드를 하고 싶은데 프랜차이즈로 하고 싶다. 근데 가맹비를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인테리어 비용을 대략 얼마 받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했을 때 거기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가맹사업 당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이 또한 내가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데 점주에게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내가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자문을 가맹거래사들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가맹사업거래 분쟁의 조정 신청 및 의견 대행 징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업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분쟁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정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가맹거래사들이 그 조정안을 대행을 해주죠. 그리고 분쟁
조정하기 전에 원활히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정안을 해주거나 뭐 합의를 해주거나 그랬을 때 의견도 진술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입니다. 뭐 컨설팅 업체에서 정보에서 등록을 대행하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고 무조건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거래사들만 위임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변호사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들은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저희 주 업무는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쟁, 이렇게가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일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거든요. 한 1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것만 한 6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살아있는 브랜드들은 한 50% 미만이에요. 한 30%? 그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거든요. 워낙 이 프랜차이즈들이 유행을 많이 타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실패를 조금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연히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데 난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가맹거래사라든지 전문가의 자문을 조금 받고 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다가도 지금 막 100개 넘게 가맹점을 개설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등록은 그렇게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해서 프랜차이즈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으시고 하시면 앞으로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프랜차이즈를 하실 때 제일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법인 사업자가 무조건 있어야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가 있어야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아무런 조건 없이 프랜차이즈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법인의 장점과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나는 법인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사업자는 우리가 사업자 신청을 할 때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죠. 자, 그렇다면 법인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기를 가지고 또 똑같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되죠. 자, 그리고 개인은 자본을 조달할 때 100% 개인의 대표가 자본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법인은 법인 안에 각각의 주주들이 있죠. 주주들한테 자본을 조달을 받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면 개인은 개인 사업자 대표 자체가 모든 리스크를 다 떠안죠. 자, 그렇지만 법인은 출자한 지분 한도 안에서만 주주가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할 때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를 하겠죠. 자, 그리고 법인은 법인세를 3달만 내셔야 되고, 그리고 대표라고 해서 내가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꺼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는 월급을 받아가죠. 그래서 월급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당금을 받아가면 법인은 배당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의 장점은 대출이 조금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잘 되고 나라에서 또 지원 같은 것도 조금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본 조달이 조금 더 유리하다. 자, 그리고 개인은 어쨌거나 내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뭐 창업 비용도 조금 적게 들 수도 있고요. 의사결정도 개인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의사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개인은 사업 양도시 그 양도세도 조금 높고요. 그리고 또 높고요. 그다음 법인은 설립하기도 조금 복잡고 대표자가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게 큰 단점이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뭐 법인으로 해놓고 내가 이 회사의 돈을 막 꺼내 쓰고 막 그래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어쨌거나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은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고 또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대표니까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세금은 매출액이 조금 높아지면 법인이 훨씬 세금 면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따져서 내가 처음부터 나는 법인으로 할지 아니면 난 개인을 하다가 전환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전환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보통 뭐 처음에 개인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쨌거나 내가 대표라고 해서 여기 돈을 마음대로 못 꺼내 쓰잖아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 법인의 대표들이 뭐 통행세를 받고 그다음에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뭐 개인이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요거는 타멘탐스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는 기사고요. 타멘탐스가 2004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뭐 워낙 유명하죠. 가맹점도 많고. 그래서 여기 프랜차이즈 김도균 대표님이 프레즐이라는 반죽을 공급할 때 통행세를 받았어요. 통행세가 뭐냐 하면 프레즐 요 반죽을 타멘탐스 요 법인 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가맹점에게 바로 공급을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대표가 뭐 개인으로 하나 사업자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개인이 가맹점한테 물건을 공급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리를 걸치게끔 통행을 하고 걸치게 하게끔 한 게 이제 통행세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통행세를 함으로 인해서 법인, 요 타멘탐스 법인은 손실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배임으로 고소가 됐고요. 그리고 회사 돈도 마음대로 또 꺼내갔기 때문에 횡령이 됐죠. 이 모든 것은 뭐 개인 사업자였으면 뭐 횡령, 배임 뭐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다 법인이라서 내가 대표라고 해서 돈을 마음대로 못 꺼내 쓰는 거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개인으로 하고 뭐 돈 나 마음대로 꺼내 쓸래 하시면 뭐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나는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그냥 개인 사업자로 가시면 세금 그냥 조금 더 내고 내가 대표니까 돈 마음대로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식이 2마리 치킨을 한번 볼게요. 호식이 2마리 치킨은 뭐 엄청 뭐 많잖아요, 가맹점이.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전공개서 열람한 거 화면을 캡처했고요. 보시면 매출액이 보자. 1000억, 10억, 100억. 2019년도에 528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으로 보시면 아직 개인 사업자예요. 호식이 2마리 치킨. 법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매출이 높아도 그냥 개인 사업자로 쭉 가셔도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세금을 더 내면 되겠죠. 왜 한동안 여기 호식이 2마리 치킨 최호식 대표가 뭐 직원을 성추행했다 막 이런 뭐 기사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물의를 좀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랬을 때 만약에 법인이었다면 회사를 가서 뭐 압수수색을 하고 해서 또 횡령이라든지 배임의 근거를 찾아냈겠죠. 그렇지만 그런 기사는 못 봤잖아요. 그죠? 왜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 다만
이때 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가맹점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피해를 봤죠. 그래서 저희도 그 예전에 가맹계약서에는 뭐 오너 리스크에 대한 뭐 사항이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승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가맹계약서를 쓸 때도 그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끔 그렇게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나는 뭐 이것을 토대로 이제 개인 낫겠다, 법인 낫겠다, 뭐 어떤 사업자를 하실지 결정을 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는 결정됐고, 그리고 내가 프랜차이즈 하려면 두 번째 상표 등록입니다. 자, 상표는 내가 쓰는 브랜드 이름이죠, 그죠? 그 브랜드 이름은 꼭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프랜차이즈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있어야지 될 것 같나요? 예. 물론 상표는 중요하죠. 근데 정답은 아니옵니다. 그 상표는 저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출원 예정 중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뭐 출원 중이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등록돼 있어도 상관이 없고, 일단은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상표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죠? 그 본사가 만약에 이 상표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이 나갔어요. 근데 뭐 정보공개서는 등록을 했어요. 출원 예정 중 이렇게 해서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했는데 그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가맹점 한 50개 나간 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상표를 다시 등록을 했는데 그게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뭐 거절됐으니까 또 다른 상호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호를 변경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본사가 그 상호 변경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돼요, 100%. 왜냐, 이건 100% 본사 잘못이기 때문에. 그러면 간판 바꾸는 비용, 뭐 최소 뭐 적게 들어도 뭐 100만 원 이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 가맹점 50개면 돈이 얼마예요? 그 돈은 다 본사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표 등록은 저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상표 등록은 꼭 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표가 등록되는 데는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일단 출원할 때 이 상표가 등록이 되는 상표인지 확실히 한번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게 된다 했을 때 간판도 걸어서 사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상표는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든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을 하든 꼭 해놓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상표는 출원, 공고, 등록 과정을 거치고요. 내가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하면 출원 단계입니다. 그래서 간혹 뭐 내가 출원해놨으니까 이거 상표 내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출원 상태에 있다는 이 상표는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냥 출원 중이라는 말은 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그냥 심사를 신청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납료를 내고요. 이제 출원 신청을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심사관이 이렇게 막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 상표를 등록해 주면 되겠다. 심사를 해서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를 띄우면 거의 이제 상표 등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고를 띄우는 이유는 내가 이 상표를 등록해 줄 건데 혹시나 제3자가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 2-3달 정도 공고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이의 신청이 없다면 내가 등록료를 내시면 등록이 돼요. 그러면 등록되고부터 내 거다, 내 상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원해서 등록까지 기간은 보통 뭐 8에서 1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거의 한 1년 정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급하다, 난 빨리 좀 등록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 우선 심사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는 한 3에서 4개월 정도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덕죽이라고 그 백종원 골목식당 뭐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저 그 가끔 보는데 거기서 뭐 그 신청자가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연구를 해서 그 죽에다가 덮밥 같이 이렇게 음식을 올리는 그런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상호도 자기가 덕죽이라고 지었죠.
그러고 나서 막 맛있다. 그래서 장사 잘 되겠다. 막 그렇게 하고 막 엄청 붐비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덮죽을 개발한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음에 한번 방송을 보니까 막 또 울면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자기가 상표 등록을 안 해서 다른 사람이 상표 등록을 먼저 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뭐 이지훈 가맹거래사무소를 상표 출원을 하고 다음 날 다른 사람이 또 이지훈 가맹거래사무소를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선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출원한 사람은 거절되는 거죠. 그렇게 출원 일자가 중요한데 그 덮죽을 다른 사람이 먼저 이제 막 사용을 해서 그 사람이 막 울고 막 나왔는데 원칙으로 치면은 어렵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워낙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냥 포기하고 했던 걸로 제가 봤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먼저 등록하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상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한 개 그냥 난 프랜차이즈 할 생각도 없고 그냥 한 개 조그마한 가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내용증명을 받았죠. 이 상표는 내가 등록한 상표이니 간판을 내리시오라고 제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무작정 이제 내용증명 받으면 무섭잖아요. 내가 안 하면 진짜 감옥 갈 것 같고 겁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나의 사업을 언제 개시했는지 그 날짜와 상표가 등록된 날짜를 한번 보셔야 돼요. 출원이 아니라 등록된 날짜를 보셔야 되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상표 등록이 2021년 1월 1일 날 등록을 했다. 그리고 나는 사업을 2019년 1월 1일부터 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상표 등록을 한 경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내가 간판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왜냐? 등록되고부터 내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2021년 1월 1일 날 등록을 했으면 그 이후에 간판을 달고 영업을 했다. 그랬으면 간판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날짜를 잘 보셔서 내가 간판을 바꾸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했다. 그랬을 때 내가 간판을 안 바꾸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표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포털에서 키프리스라고 치시면 이제 특허청 사이트고 거기서 상표 상호에 놓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그 검색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지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유명사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한 개인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유명사랑 지명은 등록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면 대구통닭 나 본 것 같은데 그 대구통닭 지명인데 어떻게 등록했지?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대구통닭을 좀 캡처해 와봤는데요. 그냥 이 사람이 대구통닭 문자로만 등록했을 때는 거절이 됐습니다. 왜냐? 대구통닭은 대구는 지명이잖아요. 그죠? 유명한 지명이니까 이거는 등록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이 등록이 됐죠. 대신에 여기서 등록된 이유는 KNW라고 있죠. 요거랑 로고랑 같이 들어가서 조금 변별력을 뒀다. 차별성을 뒀기 때문에 등록을 해줬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요 밑에 그냥 로고만 넣고 대구통닭 넣은 거 이건 또 거절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보이는 길에 보이는 대구통닭은 아마 허대구 대구통닭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대구통닭이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앞에 허를 붙였어요. 그래서 허대구 로고랑 같이 넣어서 대구통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여기도 대구통닭인데 여기도 된 이유는 고르고라는 문자를 하나 더 붙였죠. 그래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상표나 상호를 정할 때는 지명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상표 등록할 때 좀 보셔야 될 거는 여기에 보시면 분류입니다. 상품 분류라고 보시면 보통 29, 4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9류는 제조라고 보시면 돼요. 육가공 제조 그런 것들 29류. 그리고 43류는 일반 외식업.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려고 할 때 보통 카페라든지
뭐 식당 이런 것들은 다 분류가 43류예요. 그래서 상표는 그 분류별로 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려는 그 상표 업종에 따라서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허대고 대구통닭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면 일반 치킨 업종 같으면 당연히 43류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43류를 등록해 놨다고 해서 내가 뭐 제조도 29류 제조도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화장품에도 이 상표를 쓸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는 업종 따라 다 각각 등록을 해줘야 되고 내가 뭐 허대구가 43류 등록돼 있다고 해서 나 허대구로 나 허대구로 화장품 사업하고 싶은데 그럼 나 못하는 거야? 그렇진 않다는 거죠. 일단은 허대구는 43류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화장품 분류는 또 따로 등록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할 때 일반 외식업종 같으면 기본적으로 43류는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하신다면 뭐 35류 뭐 도소매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35류 아니면 29류 뭐 제조 직접 제조를 하시면 29류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상표는 많이 해놓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 상표는 또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무작정 많이 하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한다면 1순위는 43류 그리고 2순위는 35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처음에 그 신청할 때 간람료라고 이제 그게 한 56,000원에서 조금 뭐 업종 선택하면 조금 더 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유지할 때 또 돈을 내야 돼요. 내가 그래서 5년 유지할지 10년 유지할지 또 특허청에 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 너도나도 그냥 신청만 해놓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상표는 또 그 등록하는데 비용이 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5년이 한 14만 뭐 14만 1,120원 정도? 14만 얼마 정도 들고요. 10년이 22만 뭐 몇천 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내가 법인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 법인의 대표가 내가 대표지만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못 꺼내 쓴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데 법인의 돈은 계속 쌓이는데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좀 가져가고 싶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뭐 매출이 많은 뭐 법인의 대표라면 그런 생각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개인 사업자 같으면 이 매출 다 내 건데 이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쓰지? 라고 고민해서 아까 왜 통행세를 뭐 받는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또 많이 하는 게 여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가는 거를 많이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법인 내 대표들이.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사업은 법인으로 하고 그리고 상표권은 개인으로 하는 거죠. 개인의 대표 이름으로.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주식회사 법인이면 뭐 그 주식회사 법인이라는 게 하나의 그 인격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은 그 대표는 그냥 그 대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인이 이 상표를 쓸 때 상표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한테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법인은 손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인에서 배임이 될 수가 있어서 그 상표권 부당 이득에 대해서 또 이제 고소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본죽이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본죽 외에도 뭐 파리바게뜨, SPC 그룹도 뭐 자기 뭐 와이프 이름으로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는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상표권 부당 이득으로 인해서 본죽 대표도 뭐 선고 유예를 받았다. 뭐 이런 기사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예 그 심사 단계에서부터 내가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법인으로 하면 무조건 법인으로 상표 출원도 해야지 등록을 시켜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내가 법인으로 해도 개인 명의로 개인 대표 이름으로 아니면 개인 대표 이름으로 이렇게 상표 등록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법인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면 무조건 법인으로 상표 출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되게끔 바뀌었고요. 내가 뭐 처음에 그 신청할 때는 뭐 개인 사업자로 해서 개인으로 신청을 했지만 그 나중에 또 하시다가 그 심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뭐 내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 그랬을 때는 또 심사관이 또 그걸 또
어떻게 찾아내야 뭐 공정위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찾아내서 내가 볼 때 너네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데 왜 개인으로 신청했어? 그러면 법인으로 사업을 바꾸거나 아니면 너네가 실제로 개인으로 한다는 증빙 서류를 내.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심사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법인으로 사업을 하면 상표 출원도 법인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뭐 변경은 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것도 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난 처음에 뭐 개인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으로 하다가 나중에 또 사업이 확정되면 난 법인으로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뭐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처음에 법인으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난 조금 무조건 법인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난 처음부터 개인 사업주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무조건 개인 사업주로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전환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저희 뭐 프랜차이즈 그 정보공개서 상에서는 내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넘기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수도 하게끔 아니면 양수도 한 걸로 해서 그 서류는 처리되니까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프랜차이즈, 뭐 가맹사업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프랜차이즈가 뭔지 혹시 뭐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또 법으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고 해도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돼야지 프랜차이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에서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한번 보시면 뭐 가맹사업, 뭐 프랜차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가맹사업이라 함은 자, 같이 한번 보시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 이하 영업표지라고 합니다. 를 사용하여 일정한 기준,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과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라고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5가지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뭐 예를 들어 A라는 뭐 브랜드를 쓴다 하면 그 A라는 브랜드의 상호를 다 동일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간판을 다 똑같이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파리바게뜨면 파리바게뜨, 본죽이면 본죽, 어딜 가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상호가. 그래서 동일한 상호를 써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을 따라야 된다. 자, 프랜차이즈들은 뭐 어딜 가나 다 똑같다, 뭐 비슷하다, 뭐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맹점들이 다 동일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원, 교육과 통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교육도 해주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가맹금을 지급해야 된다. 가맹금이란 뭐 뒤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뭐 가입비라든지 뭐 입회비 뭐 등등 그런 것을 말하고요. 그런 돈을 또 지급을 해야지 또 프랜차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 한번 일회성 관계로 끝나면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프랜차이즈는 영속성을 띄어야 돼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지 프랜차이즈고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 같으면 그 프랜차이즈일까요? 아닐까요? 자, 전수창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뭐 칼국수 집인 것 같고요.
그 1단계는 뭐 전화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 2단계 상권 분석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 출장비 돈도 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테리어도 점주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는 본사한테 해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점주가 직접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인테리어를 그 다음에 이제 주방 설비하는데도 한 80만 원 정도가 든다. 그리고 이제 돈을 납입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전수해 준다라고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죠. 자, 요거는 프랜차이즈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렇죠. 전수 창업은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자, 왜냐? 간판도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게 그 동일한 상호를 쓰지 않아요. 근데 전수 창업인데 동일한 상호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동일한 상호는 쓰지만 전수 창업의 경우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걸로 끝. 그렇기 때문에 전수 창업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육만 해주고 교육만 받고 끝나는 관계죠. 그래서 영속성이 없다.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프랜차이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내가 가맹사업법을 하려니까 뭐 정보공개서라는 것도 뭐 줘야 된다 그러고 또 가맹계약서 뭐 작성하나 이런 거 어려워서 모르겠다. 그래서 간혹 그러면 나는 쭉 전수 창업을 할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나의 기술을 다 전수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또 몰래 B라는 사람한테 알려줄 수도 있죠, 기술을. 그러면 이 B가 또 C한테 기술 전수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이상 비법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전수해 줄 때는 조금 신중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뭐 기술을 전수해 주면 하여튼 주변에 또 막 뻗어나가서 많이 막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기술 전수할 때 뭐 돈을 좀 몇 천씩 받는다라고 뭐 생각하시고 전수 창업 해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전수 창업은 뭐 좋은 창업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뭐 벼룩신문 이런 데 보면 뭐 기술 뭐 전수해 드립니다. 뭐 음식점 창업 뭐 도와드립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수 창업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기술을 절대 다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수해 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고요. 그 소스도 다 만들어서 단순히 이제 점주는 단순히 그냥 배합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소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그냥 뭐 우리 가게에서 막 만들어서 납품한다 이런 거는 가능할까요? 그런 거는 또 안 되거든요. 자,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상 그 제조 허가를 다 받고 만들어서 납품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처음에는 뭐 가맹점도 뭐 한두 개고 막 해가지고 그 뭐 운영하는 가게에서 막 만들어서 막 납품하고 이러는 본사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보통 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신고를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뭐 잘 되니까 배가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보통 다 주변에서 신고를 하면 또 그게 신고당하면 뭐 최하 뭐 한 500만 원 이상 또 과태료를 납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렵죠. 또 내가 그 OEM 시설을 또 만들어 놓고 뭐 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만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 생각하시면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조 시설을 갖추어 놓고 뭐 소스 같은 것을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또 보통 그냥 OEM 업체한테 위탁 생산을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처음에 발주량이 또 많아서 좀 그런 단점은 있긴 한데요. 뭐 어쨌거나 그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지. 내가 막 만들어서 뭐 불법으로 납품하는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이제 뭐 그래서 전수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그래서 내가 뭐 OEM 업체로 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제조 허가를 받아서 할 것인지는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전수 창업 말고 또 저희 프랜차이즈하고 조금 뭐 비슷한 게
그 대리점이 있죠.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대리점. 요것은 또 프랜차이즈라고 볼까요? 아니죠. 그 대리점은 그 자체가 프랜차이즈 같으면 아까 그 5가지 요건에 해당되지만 대리점은 그냥 위탁 판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본사의 물건을 요 가맹점들이, 요 대리점들이 그냥 단순히 물건만 받아서 판매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점은 또 대리점법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대리점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다 다르고 그냥 교육비 받을 수도 있고 거의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동일한 간판만 쓰는 거죠. 이거 좀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그 앞전에 그 전수 창업 얘기할 때 그러면 뭐 내가 기술을 다 전수해 주니까 뭐 기술을 또 다른 사람한테 뭐 넘어가고 이러는 단점을 레시피 특허를 내서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레시피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는 일정 그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 공개가 돼요. 그리고 그 공개가 되면 또 다른 사람들 막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100% 따라하지 않고 한두 개만 살짝 바꿔도 그거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웬만해서 그냥 하지 마라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대신에 뭐 홍보 효과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나는 우리는 레시피를 특허받은 아니면 우리는 특허받은 뭐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그냥 홍보 효과만 노리신다면 뭐 하셔도 되지만 어쨌거나 공개가 되니까 그 비법이 좀 누출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직까지 특허 안 해놓은 거 아시죠, 그죠? 그냥 단순 노하우로 이제 전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비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코카콜라도 특허를 냈다면 이제 뭐 너도 나도 다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20년까지만 보호가 되거든요, 특허는.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뭐 이 회사는 뭐 망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 특허도 뭐 내가 낼지 안 낼지도 한번 고민해 보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프랜차이즈의 장점하고 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뭐 전수 창업만 그래도 전수 창업을 하겠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전수 창업을 할지 아니면 뭐 프랜차이즈를 할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 보통 이제 뭐 퇴직 뭐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 뭐 거의 뭐 치킨 가게 뭐 많이 하신다 막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왜 프랜차이즈를 할지 그 왜 어떤 장점이 있길래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랜차이즈는 그 경영의 노하우를 본사가 전수해 주니까 실패 확률이 적죠. 그리고 노하우나 경험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고 방문을 하잖아요, 가게를. 그래서 나 여기 다른 시장 가봤는데 맛있었다. 그럼 여기 가보자. 이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본사의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 주고 그 이미지까지 저희가 다 혜택을 보니까 실패 확률이 조금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런 경험이 없어도 내가 할 줄 몰라도 프랜차이즈는 그 가맹점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뭐 노하우가 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 일반적인 식당을 하시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창업자의 준비가 미숙하더라도 창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경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내가 아는 게 없어도 다 기술을 전수해 주니까, 그죠? 내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것들도 절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본사에서 대량 구매에 따른 원가 절감의 효과로 초기 개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저렴하고 안정된 품질의 제품도 공급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적혀 있긴 한데 뭐 본사들이 막 대량 구매하면 사실 싸게 공급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좀 있어서 뭐 어쨌거나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물건은 공급받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점포 경영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 점포 운영이 가능하다. 뭐 교육까지 다 해주니까, 그죠? 편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째, 시스템을 통한 제품 개발, 공급, 브랜드의 점포 가치가 높다. 그냥 시스템으로,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브랜드 이름을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 점포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6번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뭐 자기는 뭐 능동적으로 대처 못하더라도 본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고 처리, 상품 관리 등 대행도 가능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다. 그리고 성공하여 여유 자금이 생기면 신규 가맹점 오픈 수익성이 증대고 개인 사업도 가능하다. 뭐 하나 해서 잘 되면 뭐 여러 개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익성이 높아지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점은 그 뭐 프랜차이즈라고 뭐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물론 뭐 자신한테 맞고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또 본부에 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점은 본부 판매 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도 및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자신의 사업장에 맞지 않는 영업 방법이라도 순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메뉴를 팔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안 팔리고 재고만 쌓여. 그래서 이 메뉴를 빼고 싶어. 그렇지만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그리고 자발심이 떨어져서 경영자 스스로 문제 해결이나 경영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기가 뭐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상품이나 가격, 판매 방법, 점포 구성 등이 표준화되어 통상적인 운영을 원칙적으로 하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즉시 반영이 불가하다. 내가 정말 맛있는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우리 가게에서 팔고 싶어. 근데 프랜차이즈는 팔 수 있나요? 없나요? 팔 수 없죠, 그죠? 내가 아무리 좋은 메뉴를 개발하고 해도 본사의 승인 없이 그 물건을 함부로 팔 수 없다. 왜냐? 프랜차이즈는 가장 중요한 게 통일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통일성을 해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4번째 단점은 일관되고 표준화된 영업 방식, 매출 변화가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하라는 대로만 무조건 해야 되니까 사람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따져서 내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는 그냥 독립적인 점포를 운영하는 게 좋을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좀 뭐 능동적인 사람이고 내가 막 메뉴 개발하는 것도 좋아하고 레시피 개발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 뭐 홍보도 잘해 이러신 분들은 굳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또 싫어해요. 네. 그냥 좀 난 수정적이고 그냥 안정적인 창업을 하고 싶고 뭐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봤습니다. 댓글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뭐 질문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혹시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댓글에 자유롭게 써주시면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식이 2마리 지킨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 예, 놀랍죠. 저도 놀라웠습니다. 자, 그렇죠. 요즘에 그 창업 비용이 보통 막 8천만 원 뭐 넘어간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좀 더 많이 받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보통 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창업 비용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또 처음에 뭐 오픈한다든지 아니면 10호점 뭐 미만 뭐 이런 것들은 또 가맹비 교육을 조금 면제해 주는 본사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좀 비용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차용 비용이 높다면 나의 창업 비용에 맞는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보공개서 뭐 처음 들어보셨다 하는데 제가 요 뒤에 다시 정보공개서 또 어떻게 검색하고 하는지를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2부 강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